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평택시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개로 3년 주기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송탄동 등 10개 기관 종합 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 감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덕동 등 자녀 자체 감사 일정에 맞게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명예 감사관이 선정한 생활 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합동 감사를 실시, 시민 감사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역점 사업, 대규모 공공사업장 등 현장 중심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주요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공공사업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입니다. 공직감찰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공립기관을 확립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여 청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조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2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으로부터 잘 업무 청취했고요.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면은 감사관 1명에 감사팀 5개 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부서가 나름대로 이 기술 감사팀 재정 쪽 청렴 민원 조사팀 해서 정원이 한 22명 돼 있고 결혼이 1명이 있나 봐요. 네, 결혼 1명 있는데 이번 9월 인사에 네, 9월 보충했습니다. 인사예요. 예. 나름대로 이 직렬을 봐도 행정 11명 있고 세무, 시설, 건축 관련된 쪽이 시설 쪽하고 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 쪽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건축 직렬은 없고 토목 직렬만 3명 있습니다. 근데 업무로 보면 건축 직렬도 필요합니다. 건축 직렬이 없으면 아까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건설 관련돼서 사업장 관리 실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건설 사업장 감사를 나갈 때 시민 명예 감사관이 계시거든요. 같이 동반해서 그분들이 전문직이라 소방이나 통신 또 건축 실제로 건축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좀 보면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명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기능이
뭐 공직자 재상 등록, 뭐 심사,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이게 주 업무인가요? 네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심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부서 직원들이 부서 발령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재산 등록한 거에 대한 심사와 또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심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 2가지 역할 정도 하고 계십니다. 퇴직 공무원분들이 이 취업에 관련된 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나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그 취업 심사 대상 업체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연말에 지정을 합니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355개 정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를 대상으로 그 취업이 가능한지를 심사를 합니다. 이제 물론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4급 이상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뭐 종합 감사 뭐 대상 기관 현황 밑에 지금 이렇게 보면 23년도 18개, 24년도 15군데, 25년도 14개. 이게 이제 3년 주기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3년 주기라 이렇게 나눠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죠? 네, 잘 알겠고요. 그런데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기 18페이지 이제 적극 행정 지원을 하는 열린 감사 추진. 뭐 나름대로 이제 감사관 쪽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어디나 뭐 공공 쪽이나 뭐 민간 쪽에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감사관의 역할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정사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공무원분들이든 이 어떤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거나 뭐 본인들이 잘 모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감사관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꼭 무슨 사안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지적을 하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뭐 예방 차원 아까 얘기 말씀하셨을 때 예방 차원도 중요한 거고 그에 대해서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같은 또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 감사관직을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참 애로점이 있다라고 저도 좀 봐요. 그렇지만 좀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뭐 충실히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보다 보면 특정 감사 같은 경우는 주 뭐 저 5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보조금 집행 실태나 건설 사업장 관리 실태 이해 뭐 실태 특정 감사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시에서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주기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억 이상 공공사업 발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산 자체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면 또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 감사의 역할은 뭐 참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저희가 또 사전 컨설팅 및 뭐 적극 행정 면책제도 이용 활성화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도 이제 관계 법령이나 유권 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도에다가 보내고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같은 거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미반영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제 미리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전 컨설팅 내려온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감사 때 이 부분은 면책으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추진 방향대로 이제 해법 및 뭐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령, 뭐 맞춤형,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 뭐 요 방향대로 잘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21조 고충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 이제 옴부즈만도 있잖아요. 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뭐 독립기구로 돼 있는 거고 뭐 관련된 건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첩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생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기도 국민 신문고 접수 및 고충 민원 처리 조사 처리 이쪽에도 많은 게 좀 접수가 되죠.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ombudsman은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네. 돼서 작년에 이제 시장님 직속으로 변경이 됐고요. 저희한테 있었을 때 이제 민원조사팀하고 업무가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분리가 된 후에 저희 민원조사팀으로는 주로 부서에서 이제 민원을 냈었는데 이제 그 민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진정 민원이거나 또는 이제 뭐 약간 집단 다수인 민원 그런 종류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이관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여기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로 뭐 이렇게 이관되거나 뭐 저희가 이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없고. 이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저희한테 업무 협조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의 뭐 하는 역할이 워낙 좀 난감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같이 이제 서로 협의해가면서 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감사관의 이 역할과 감사팀들의 역할이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좀 우리 평택시에서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이 관련된 영역에 감사를 또 하시는 거니까 관련돼서 좀 잘 이 업무를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청취했습니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안정림 커뮤니티 센터가 짓다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모르시죠?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기술 분야 쪽.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이제 뭐 기사에도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그 하반기에 건설 현장에 대한 그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 있기 전에 그거 이제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감사 대상으로 이제 누리려고는 했으나 네. 원래 이제 그게 이제 현장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그 특정 감사이다 보니 네. 현장이 지금 5월부터 중지가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조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된 진행 중이라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그 10월 달에 한 5개월 정도 지금 잔여 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감사에 대한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잔여 기간이 있고 원상복귀를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고 실행하느냐를 보고 나서 그런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좀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그 감사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귀가 되더라도 시간적 또 물적 다 이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근데 이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책임 소재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다음에도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이 어떻게 신중히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는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21페이지에 보면 고충 민원 적극 해소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지방세 납세 보호관 제도 운영 실적이 24건 있습니다. 뭐 예산은 1억 380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 그 납세 보호관 제도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민원조사팀에 예.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직원은 그 이제 세무 업무 관련해서 민원인의 어떤 권익 보호나 민원인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징수 유예나 뭐 체납 처분 유예 또는 이제 세무감사 나갈 때 같이 참관해서 이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세무상담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그 이게 세금 동료 같은 거 헐어 나가고 이러면 이게 어떤 현상 같은 게 벌어지나요? 이분 저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 동료는 하지 않고 그러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름이 세무과에서 보호관이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예. 그 세무에 관한 시민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권익 보호. 네. 저는 이게 납세자 보호관 해가지고 권익을 이게 세금 내시는 분의 그 네, 권익을 보호하기 시민분들의 위해서. 세무에 관한 권익을 보호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처음이라 네. 안 가서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뭐 감사관은 참 어려운 관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동료들을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면서 시비를 가리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팀, 기술감사팀, 뭐 재정감사팀, 청렴조사팀, 민원조사팀 이렇게 5개 팀이 있는데 이 팀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 2,360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의 어떤 그 청렴도라든가 공직 비리 뭐 이런 거를 좀 관리하시는 부서인데 참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우리 그 비전을 살펴보니까 그 시민의 신뢰와 청렴만 우리 평택도시구현에 앞장을 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 비전 아래 우리 평택시 청렴 결백을 위한 그 우리 감사관 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은 물론이지만 평택 그 공직자들한테도 어떤 한치의 어떤 비리나 어떤 부도덕이 없는 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